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부산에서도 매화가 뒤늦게 만개했습니다. 반면 벚꽃 개화는 전국적으로 최대 8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부산 지역은 오는 23일경부터 벚꽃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수영 사적공원 일원에 매화가 만개했습니다. 부산의 평년 매화 개화 시기는 2월 18일. 올해는 2월에 이상한 파가 찾아오면서 지각 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남구 유엔공원 매화 군락지에도 홍매화가 자태를 뽐냅니다. 주변 나무에도 꽃망울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시민들도 활짝 핀 꽃을 감상하며 봄 기운을 즐깁니다. 매화 보니까 그동안 많이 추웠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봄이 이제 성큼 우리 곁에 이렇게 다가온 것 같고 너무 예뻐가지고 기분까지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따셔서 올겨울은 너무 추운 것 같아서 기분이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화가 봄의 전령사로 불린다면 벚꽃은 봄이 왔음을 선포하는 꽃입니다. 벚꽃의 개화일은 표준목 중 한 그루의 나무에서 꽃 세 송이가 완전히 폈을 때를 말합니다. 기상정보업체에 따르면 올해 벚꽃 개화 시기는 전국이 평년보다 3일에서 8일 정도 빠를 전망입니다. 벚꽃 개화는 오는 22일 제주 서귀포를 시작으로 점차 확산돼 부산은 오는 23일, 서울은 4월 1일경으로 예측됐습니다. 벚꽃 만개 시기는 개화일로부터 약 7일 후로 남부지방에서는 3월 말부터 4월 첫째 주까지 꽃놀이를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갑작스런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위가 지나고 나면 완연한 봄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산 곳곳에서 봄맞이가 한창입니다. 광안대교를 비롯해 천월과 도로, 공원 등에서 대대적인 봄맞이 청소가 진행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높이 105m 광안대교 주탑에 거센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크레인에 오른 작업자들은 첨단 청소 장비를 총동원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먼지와 매연이 씻겨나가면서 하얀 주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주탑을 청소하는 데는 곤돌라 등이 이용되고 주탑 하나당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특히 해상 교량인 만큼 교각 구석구석 염분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청소 등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구조물이 염분이나 기타 흙먼지로 인해서 부식이 되게 됩니다. 부식이 되면 당연히 교각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으로 확대되게 됐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 대청소로 봄맞이에 들어갑니다. 주탑 외에도 광안대교 가로등과 안전표지판, 배수구와 톨게이트 등도 함께 정비에 나서고 각 교량과 지하차도, 터널, 동서로와 번영로 등 주요 도로, 부산역과 종합버스터미널, 자갈치 시장 등을 오는 28일까지 2주간 청소합니다. 한편 이번 꽃샘 추위는 19일 수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초속 20m의 강풍도 예상됩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낮 최고 기온 15도 이상의 완연한 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가 글로벌 인공지능 호부도시 실현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부산국제금융센터를 AI 허브로, 에코델타시티의 스마트시티 조성 현장은 AI 연구개발의 거대한 실험실로 만드는 등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에 나섭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 주택들, 빗물을 활용한 빗물 저류조, 스마트 정수장, 빌리지 전체의 태양광과 지능형 CCTV,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까지 적용된 혁신 기술만 40개가 넘습니다. 이곳은 미래 이야기가 아닌 미래 혁신 기술을 적용한 에코델타 시티 내 조성된 스마트 빌리지 모습입니다. 부산시는 에코델타 시티를 AI 기반 스마트 시티 선도 모델로 AI 연구개발 실험의장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부산 AI 종합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시민들의 삶 전체를 AI 기반 위에 놓고 AI 허브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5년간 4,877억 원을 투입합니다.
민간 투자 7,587억 원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부산 시민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는 AI를 하고 싶은 겁니다. 슬기로운 시민 생활이 이 AI 기반의 시민 생활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 플랫폼을 그 광범한 영역들을 묶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의존하고 또 도움을 받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이를 위해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산업과 시민, 행정, 인재 등 4개 분야에서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고가의 AI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AI 장비 공동 이용센터를 만들고 에코델타 시티를 세계적 수준의 AI 스마트 시티로 육성하는 등 5대 AI 기반 시설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에 각종 여러 가지 실증들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컴팩트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들어와서 서비스를 실증하고 그러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부산에 혹은 국내에 혹은 국외로도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를 제공하는 AI 시대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지역 전체를 발전시킬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전략이 부산이 글로벌 AI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남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전 질환 위험이 있는 임신부를 위한 배아태아 유전자 검사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동안 높은 검사 비용에 부담을 느꼈던 예비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 유전자 검사비 등 지원 조례안이 남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들에게 배아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부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 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을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배아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자녀의 유전 질환 가능성을 예측해 예비 부모들의 출산과 양육 준비를 돕는 실질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높은 비용이 경제적 부담으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유전자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제 비용이 산출되면 이제 이 근거를 통해서 뭐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심리적 지원을 통해서 출산이 뭐 장기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뭐 혜택을 통해서 이제 남구의 전체적인 뭐 출산에 관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구의회는 이 외에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과 일반용과 재사용 종량제 봉투 10리터와 20리터 가격을 인하하는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5건을 의결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여름철 집중 호우로 반지하가 침수돼 그곳에 살던 주민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엔 전세 사기 피해로 집과 돈을 모두 잃는 청년들의 가슴 아픈 사연도 접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사례를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서구는 동구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노후주택 비율이 높습니다. 주택 10채 중 9채가량이 지은 지 20년 이상 됐습니다. 이런 데다 노인 인구 비율도 높아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저소득 노인 가구의 대부분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64세인 윤모 씨가 새 집을 얻었습니다. 여관에서 생활한 지 2년 만입니다. 새 집은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는 빌라입니다. 방은 넓진 않지만 거실과 분리돼 있고 음식 조리도 가능합니다. 집도 마음에 들고 또 저도 음식을 해먹을 수가 있어가 좋고 전부 다 좋습니다. 날아갈 것입니다. 윤 씨가 새 보금자리를 구한 건 정부 지원 때문입니다. 서구는 지난 2022년부터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쪽방이나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는 사업입니다. 윤 씨는 이 사업의 100번째 수혜자입니다. 고시원이나 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3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은 저희들이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런 선정이 되는 사람들에게 LHS는 임대 보증금을 지원을 하고 저희 구에서는 이제 수급자가 되면은 주거급여로 월세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서구의 고시원이나 여관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450여 세대. 올해는 70가구의 이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주한 주민들에겐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복지관과 연계한 상담이나 건강 프로그램 등도 지원됩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에서 서구를 비롯해 남구와 해운대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주 희망 대상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올해 초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 보조 배터리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부산 소방이 실험을 통해 보조 배터리 화재 위험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관리 시스템이 파손된 보조 배터리를 계속해서 충전하자 한참을 부풀어 오르다 폭발과 함께 불이 붙습니다. 외부 충격이 가해진 보조 배터리.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부산 소방이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 열폭주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재현했는데 보조 배터리 열폭주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여행용 비닐 가방 속에서 발열을 일으킨 보조 배터리는 가방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보조 배터리 온도는 600도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1일 국토부는 기내 보조 배터리 관리 체계를 강화해 배터리나 전자담배를 비닐팩에 담아 휴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비닐팩은 과열과 충격 등으로 인한 열폭주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열물로부터 배터리를 좀 멀리하자. 다음에는 어떤 외부 충격으로부터 좀 보호하자는 의미로 이제 비닐팩에 담아가지고 보관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열폭주 단계로 이어지면은 실질적으로 비닐팩은 뭐 크게 효과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보조 배터리 화재 사고는 2019년 220건이던 것이 차츰 증가해 2021년 380여 건, 2023년엔 57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산 소방은 열폭주 예방을 위해 소방관이 입던 폐방화복을 활용해 방화팩을 제작했습니다. 방화팩 속 배터리는 열폭주 후 불이 번지지 않고 흰 연기만 내뿜었습니다. 소방은 국립소방연구원과의 실험을 통해 방화팩 효과를 검증하고 생산과 공급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유수지는 장마나 호우 등으로 늘어난 빗물을 임시로 저장해 유량을 조절한 후 하수관으로 내보내는 침수 방지 시설을 말하는데요. 이 유량을 조절하는 배수 펌프장에도 AI, 즉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태공원이 조성된 사하구 장림유수지입니다. 군은 이곳에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우선 유수지 주변으로 지능형 CCTV와 출입 관리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여기까진 일반 하천 등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같습니다. 특이점은 배수 펌프장 운영 방법에 있습니다. AI, 즉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는 겁니다. 배수 펌프장에 도입될 AI는 기상 정보를 분석해 강우량을 예측하고 유수지 수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대응하게 됩니다. 강우량에 따라 배수 펌프의 가동 시점과 가동 수량 등을 실시간 제어합니다. 또 출입문을 원격 제어하고 전광판이나 경관 등은 물론 대피 방송도 송출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I가 펌프의 설비 상태도 점검해 고장으로 인한 운영 장애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습니다. 군은 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향후 운영 자료를 분석 활용해
자동 보고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배수펌프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전국 유수지의 표준 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11억 원. 군은 지난해 정부의 시설 개선 표준 모델 공모 사업에 선정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올 연말 가덕 신공항 착공을 앞두고 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부상에 들어갑니다. 토지 부상을 시작으로 주민 이주 대책 협의와 어업권 피해 부상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보상 대상 사유지는 37만 1000제곱미터로 668필지에 건축물 450건, 수목 3만 5천여 그루 등입니다. 육지보상 기본조사 용역을 토대로 지난해 7월 주민 이의 신청이 이루어졌고 가덕신공항 건설공단과 부산시, 주민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3곳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시는 3개 업체 감정평가 평균으로 보상 가액을 정해 다음 달부터 주민들과 보상 협의에 들어갑니다. 총 보상액은 약 4,7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연말 착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획했던 연말까지 토지 보상을 수용 재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초에 연말 착공이라는 그런 큰 대전제에서는 지장을 받지 않는다. 부산시는 현재 정부와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주민들의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민 어업권 피해 보상 절차는 연말 착공 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당시 공사장 안전과 보건을 총괄해야 할 하청업체 현장 소장은 다른 현장에, 공사장 안전관리자는 아예 공백 상태였습니다. 안전관리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화재 당시 공사장 안전과 보건을 총괄해야 할 하청업체 현장 소장은 아예 다른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장 안전을 관리하는 하청업체 안전관리자는 지난해 12월 퇴사한 뒤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화기 작업 시 대응할 화재 감시자도 없어 그야말로 안전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화기 작업을 했던 시공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현장 소장이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고 이로 인해 안전관리에 공백이 있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같은 업체는 공사 규모가 50억 원 이상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했으나 전임자가 퇴사한 이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일에는 시공업체의 안전관리자도 현장에 없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최초 불이 난 작업장에선 용접, 용단, 연마 등 여러 가지 화기 작업이 진행됐지만 불티를 막기 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당시 작업자들은 화재 현장의 추정 발화부인 1층 PT룸 내에서 화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업자들은 화기 작업을 하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화포나 불티 비산 방지 덮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화재 당시 화기 작업을 한 1명을 특정해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 원청 하청업체 등 관계자 10명 이상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인허가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공무원 입건 여부도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하구 하단동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군은 향토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부산시의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 선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사하구가 하단 상권 활성화를 위해
향토기업과 맞손을 잡았습니다. 협약 대상은 복합 쇼핑몰과 호텔 그리고 하단 자율상권 조합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쇼핑몰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호텔은 부산 패스와 연계한 숙박 할인, 공동 기획 행사 등을 추진합니다. 최근의 경제 침체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좀 죽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구청과 우리 상권 지역의 활성화 협의회 그리고 우리 하리단길의 시작점이 되는 우리 아트몰링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지역 상권 살리는데 최선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사구는 향토기업들의 투자로 유동인구가 늘면 주변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발판으로 내년도 부산시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도 추진합니다. 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단 상권이 사에서 제일 큰 상권이고 또 앞으로 사상서이라든지 녹산서이라든지 이런 게 다 구축이 되고 되면은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빨리 이런 걸 통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기업들 유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로 보고 하단역 일대는 지난달 시로부터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면적만 16만 제곱미터로 부산 최대 규모입니다. 자율상권 구역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이나 부설 주차장 설치 특례 등을 받을 수 있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하단이 이제 앞으로는 그 환승 지역이 4개나 됩니다. 바로 해운대를 갈 수도 있고 부산 쪽도 바로 갈 수 있고 녹산까지 가고 공항까지 가고 그리고 사단 사상에서 양산까지 가는 모든 여기가 그 부산의 관문이 되도록 그리고 여기가 상권이 활성화돼야만 우리 하단 지역만이 아니라 부산 전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을이 되지 않겠나. 현재 하단 자율 상권 구역엔 900개 점포가 있는데 이 중 130여 개 점포는 비어 있습니다. 이에 사하구는 하단 오거리를 테마별로 정비하고 일명 하리단길로 불리는 먹거리 골목을 젊음의 거리로 꾸며 서부 상권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다음 주 아침 최저 기온은 약 10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주 초반부터 중반까지 대체로 흐리고 주 후반에는 비가 오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부산 앞바다에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